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64회 바다 한국을 구하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적에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펼친 교란작전 중에는 석도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석도는 황해도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요. 석도 상륙작전에 투입된 선박은 홍천호라는 배였는데요. 이 홍천호가 석도를 향해서 항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석도에 가까워지자 적으로부터 맹렬한 해안포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발이 홍천호의 명중을 했는데요. 선측에, 그러니까 배의 옆구리가 되겠죠. 선측에 큰 구멍이 나서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흔히 브릿지라 그러죠. 이 브릿지에 있던 사람들은 항해 당직자들이 되겠는데요. 이 브릿지 근무자들이 모두 아래에 기관실로 내려간 겁니다. 도망을 간 거죠. 이대로 두면 배는 석도를 향해서 그냥 돌진할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때 이 배에는 박형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책은 1등 항해사였습니다. 이 박형규라는 사람, 이분은 나중에 전쟁을 마치고 우리나라 근현대 해양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요. 이 박형규 1등 항해사가 조타수 한 사람을 브릿지로 데리고 와서는 조타수로 하여금 키를 잡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지휘를 해서 배를 뒤로 돌려, 그러니까 배를 돌려서 피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홍천호는 적의 포격을 한 방 더 맞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홍천호는 심하게 파손이 되어서 정상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절대절명의 순간인 거지요. 이대로라면 홍천호는 계속 포격을 당해 침몰할 것이 뻔한데요. 천신만고 끝에 홍천호는 연평도로, 서해의 연평도 아시죠? 이 연평도로 내려와서는 배를 해안에 좌초시켰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급한 곳을 수리해서 겨우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데요. 이 홍천호, 여기에서 부산으로 항해해서 대한조선공사, 지금의 한진중공업의 전신입니다. 여기 도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수리 작업을 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징발선의 해기, 이 해기인들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쁜 겁니다. 육지는 육지 나름대로 군병력과 군수물자, 그리고 민간인들과 민간 수요물자의 수송을 지휘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바다에서는 항해와 적재 양하 작업으로 바빴는데요. 육상과 해상에서 대한해운공사의 해운 시스템은 전시에 맞춰가지고 바쁘게 돌아갔는데요. 그에 따라서 바다의 해기는 그 능력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점점 향상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쟁이 발발해서 전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대한해운공사가 기존에 보유한 선박들은 여전히 운항 상태가 잘 유지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군병력과 민간인들, 군수물자와 민수품들을 수송을 하느라 바쁘게 운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은 유엔군으로부터 새로 선박들이 도입되었는데요. 이 선박들을 인수해서 운항을 하면서 새로운 항해 기기와 엔진 사용법을 익힐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또 좋은 일은 이제 갓 졸업한 국립해양대학 졸업생들,
이 학교는 해방이 되고 바로 이듬해 1월에 개교를 했는데요. 여기 출신 회계사들이 3등 항해사, 3등 기관사에서 2등 항해사, 2등 기관사로 또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로 승진을 한 겁니다. 우리 해양계로서는 유능한 회계 인력이 확보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시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일본으로 철수한 선박 6척이 돌아와서는 민수 분야의 운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미국으로부터 추가로 선박을 6척을 더 대여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자 한국 해상수송선대는 운송 능력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참 이대로라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국 해양은 더욱 보강된 선봉량으로 힘차게 날개를 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한국 해양계의 걱정이랄까요? 해양국가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이 해기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국립해양대학의 앞으로의 진로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는 6.25 전쟁 내내 학장 이시영과 몇 안 되는 교직원들과 그리고 학기를 신뢰하면서 수학을 계속해 나가던 재학생들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본래 진해 아시죠? 경상남도의 진해인데요. 지금은 행정구역이 창원시에 편입이 되어서 진해구가 되겠는데요. 한국 해군의 기지사령부가 있는 곳인데요. 일제강점기에는 해군 통제부라 불리던 곳입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벚꽃축제로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본래 진해의 해군 통제부 영역 내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시영을 중심으로 학교를 개교했는데요. 개교한 지 1년 만에 학교 교사를 해군병학교, 지금의 해군사관학교가 되겠는데요. 이 해군사관학교에 내어주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학교를 해군사관학교에 내어주고 해양대학은 인천으로 쫓겨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학교는 거의 부초처럼 떠돌게 됩니다. 교사가 없는 것. 거의 폐교지경이 되어가던 시점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군산시에서 해양대학에 교사를 마련해 주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 해양대학은 군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처럼 어렵게 마련한 군산교사인데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국립해양대학. 그렇지만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 중에 학교 건물은 폭격을 맞아 거의 다 없어졌는데요. 부산으로 피난 간 이 대학은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는데요. 학장 이시영과 교직원들은 부산의 대한조선공사, 지금의 한진중공업입니다. 이 조선소의 도크 암벽에 계류 중이었던 목조 소해정 YMS, 아주 조그마한 선박입니다. 이 배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렇지만 다시 해운대 국민학교를 빌려서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다시 군산으로 돌아가서 폭격으로 거의 잔해만 남은 교정에서, 그리고 또다시 부산으로 와서 거제리, 지금의 거제동입니다. 이 거제리의 교통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천막을 짓고 천막에서 수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본래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은 그 특성상 거의 전액
국비로 운영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졸지에 전 국민이 겪는 환난이어서 재정의 어려움과 학사를 진행할 교사 건물과 선박 사관 근무 생활 교육이 진행될 생활관이 미비되어서 학장 이시연과 소수의 교직원들은 이합집산하는 학생들과 그러니까 학교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학생들은 그야말로 이합집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렵게 학사를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때에 한국의 해양 꿈나무 해기인력을 양성하는 이 대학의 상황은 그 앞날이 불투명해서 언제라도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들 얼마 안 되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현재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적마다 선생은 학생을 격려하고 학생은 선생을 따르면서 역사가 주는 시련의 질곡, 구비를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학교의 초기 졸업생들이 훗날 한국의 해양을 일으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란 속에서 교사는 폭격으로 전손되고 전황에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실습할 기자재도 없었고 몇 안 되는 교수진과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곤 하는 학생들.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들이 뒤에 한국 해운을 건설하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누군들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교가 폐교의 위기 속에서 부침을 계속하던 때 사회 일반은 물론 정부 인사나 정치인들도 이 해기 인력 양성 교육기관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근현대 국가의 성립에 있어서 해운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에 국가 재정이 이처럼 어려운 때에 해기사를 양성하는 4년제 대학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의 판단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한 국가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외항 해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박과 화물, 자본, 해운 경영, 노하우 등을 갖춰야 하는데 앞으로 한국 경제와 해양의 미래를 예측해 볼 때 4년제 해운계 대학을 수료한 해기인재들이 활동할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수요에 맞춤하는 1년제 정도의 직업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폐교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교육기관과 한국 해양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희미한 줄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황북일, 윤상송, 이재성, 김용주, 유학렬, 홍순덕, 방상표, 정해춘, 김원탁, 지성남, 성철덕 이런 분들인데요. 모두 나라를 다시 찾은 신생족국의 해양을 짊어지고 나간 해운 1세대들인데요. 이분들은 전란 중에 이 학교의 진로를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 심호섭이었습니다.